전주의 오래된 골목시장.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 햇볕은 아직 따갑지만 공기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친구들이랑 다니라 엄마와 시장을 같이 오는 일이 드물었지만 오늘만은 왠지 모르게 따라 나서고 싶었다. 유나야, 이리 와. 이 반찬 가게 아줌마 김치 맛있어. 유나는 엄마의 말에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털이 뒤엉켜 있고 마치 먼지 속을 뚫고 나온 듯한 갈색의 개였다. 그러나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유나는 걸음을 멈췄다. 개도 멈췄다. 그리고는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머뭇거림도 경계심도 없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태도였다. 얘 왜 그래? 저 개 더럽잖아. 엄마가 깜짝 놀라 유나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무릎을 꿇고 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개는 조용히 유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묘한 감정이 유나의 가슴을 덮쳤다. 따뜻하면서도 아픈 감정, 너무 오래 기다린 만남처럼 느껴졌다. 얘, 우리 데려가면 안 돼? 말도 안 돼. 유기견이야. 병 옮을 수도 있어. 게다가 우리 아파트는 애완동물 금지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냥 이 아이가 우리를 찾은 것 같아.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걔가 유나 옆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결국 무너졌다. 일단 일주일만 숨겨놓고 다른 집 알아보자. 그렇게 그 개는 유나의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개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켰다. 털 속에 숨어있던 본래 색이 드러났다. 붉은빛이 감도는 진한 밤색.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그리고 걔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소파 밑에 누워 잠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 계속 걸렸다. 그 눈빛. 너무나 익숙했다. 그러던 중 아빠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다. 걔를 본 순간 그는 멈칫하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유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유진이? 유나는 깜짝 놀랐다. 그 이름은 너무도 오랜만이었다. 우리 옛날 강아지 말이야. 너 6살 때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잖아, 유진이. 유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걔를 바라봤다. 그러자 걔가 천천히 일어나 아빠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그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낑낑거렸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 듯이.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걔가 자꾸 밤마다 거실 창문을 향해 짖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매번 새벽 3시였다. 그 개는 이름 없이도 가족의 일상이 되었다. 엄마는 아직도 탐탁지 않게 여기며 일주일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유나는 이미 매일 개를 챙기며 이름 없는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럼 유진이라고 불러도 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빠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부르자.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처음에는 유진이 새벽 3시만 되면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짖는 것부터였다. 한두 번일 땐 지나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정확히 3시, 짖음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때로는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이제 그만 짖어, 제발. 유나는 어느 날 밤 결국 이불을 걷고 나가 유진을 안았다. 그 순간 걔는 짖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창밖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선 끝엔 어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 거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유나는 옛 사진첩을 꺼내어 유진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5살 무렵의 사진 속 작고 활달한 강아지가 웃으며 그녀 곁에 있었다. 귀의 모양, 눈빛, 털 색깔 모두 똑같았다. 심지어 오른쪽 귀 뒤편의 작은 상처 자국도 그대로였다. 진짜 유진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삭였다. 그런데 어떻게 5해를 혼자 버텼을까? 어디 있었던 걸까? 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날 밤 유나는 유진과 함께 거실에서 자겠다고 결심했다. 새벽 3시. 예상대로 유진은 창가로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는 자지 않고 지켜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짖는 유진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다. 공포, 경계, 그리고 분노. 유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다. 텅 빈 골목, 가로등 하나,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다. 순간 그 무엇인가가 창문 쪽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빠르고 희미해서 형태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무언가 있었다. 봤어. 나 지금 뭔가 봤어. 유진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창문을 긁기 시작했다. 마치 안에 갇힌 채 누군가를 쫓으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아빠는 거실에서 밤새도록 잠을 설친 두 사람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그냥 불안정한 행동이야. 유기견들은 종종 이런다고 해.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데 너무 빨랐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짜였어. 그건 너도 유진이한테 너무 몰입해서 그래. 기억이라는 게 희한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 그때 유진이 천천히 다가와 아빠의 발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낮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경고였다. 아빠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얘, 왜 이래? 하지만 유진은 말없이 창밖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때 유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유진은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일요일 아침, 엄마는 예민한 얼굴로 거실 청소를 하면서 투덜거렸다. 이제 그 개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자겠고 집안 공기도 이상해졌어. 너희는 못 느껴? 요즘 계속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 유진이 자신에게 으르렁댄 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집안 곳곳을 맴돌며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 행동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유나가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검은 중절모, 낡은 코트, 그리고 깊은 주름이 인상적인 얼굴.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었다. 이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지 않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던 사람이요. 그 강아지를 찾고 있었소. 5회를. 그 순간 유진이 거실에서 달려나와 현관까지 튀어나왔다. 노인을 본 유진은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눈빛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유나는 즉시 유진을 안았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강아지가 왜 이러죠? 노인은 유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군. 내가 찾던 아이야.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지.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다. 5해 전 내 가족이 이사하던 날을 기억하시오? 그날 걔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소. 그 개는 누군가를 쫓고 있었소. 유나와 아빠는 동시에 눈이 커졌다. 누굴요? 그건 지금 말해줄 수 없소. 하지만 알아야 할 건 하나. 그 개는 단지 가족이 아니오. 매일 그 개는 기억하는 자요. 우리도 잊은 어떤 진실을 여전히 쥐고 있는 존재지.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밤 문을 잠그시오. 3시를 넘기지 말고 절대 창문을 열지 마시오. 유진이 흰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이상한 적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엄마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끝냈고 난 후 유나는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 뭔가를 잊고 있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사하던 날 분명히 뭔가 있었어. 난 지금까지도 이상했지. 짐을 다 옮기고 돌아왔을 때 거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잖아. 그래. 그리고 그날 밤에 네가 그랬잖아.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이가 벽을 향해 짖고 있었다고. 정적. 그 순간 유진이 다시 창문 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시계는 아직 10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무언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무언가에 물렸다. 새벽 2시 58분. 화장실에 다녀온 아빠는 거실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느꼈고 유진이 짖는 소리에 놀라 커튼을 열려다. 창밖 어둠 속 창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이 그를 덮쳤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손은 안으로 들어와 그의 팔을 베어 물었다. 피가 튀었다. 아빠는 비명을 질렀다. 유진이 날아오듯 달려들었고 형체 없는 그것과 싸우기 시작했다. 유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마치 그 그림자가 그녀를 알아본 듯
순간 멈칫하더니 사라졌다. 거실엔 아빠의 피, 깨어진 유리,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유진만이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 우릴 기억해. 그리고 돌아온 이유가 있어. 유나는 속삭였다. 우린 그날 무언가를 묻었어. 그리고 유진만이 알고 있어. 병원 응급실. 아빠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의사는 물린 상처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더 이상한 건 감염 속도였다. 물린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상처는 검게 변하고 있었다. 무슨 동물에게 물린 거죠? 의사의 질문에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했을까?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팔을 물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는가? 병실에 남겨진 가족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이사 가기 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집었다. 기억이 안 나. 그냥 그 시기는 머릿속에서 흐릿하게만 남아있어. 유진은 기억하고 있어. 유나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걔는 창밖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강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아빠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파일철. 거기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이 튀어나왔다. 사진 속에는 유진이 있었다. 그리고 유나 자신도. 하지만 옆에 낯선 소녀가 서 있었다. 가운데 얼굴만 칠흑같이 지워진 세 사람. 사진 뒤에는 글씨가 흐리게 남아 있었다. 마지막 날 벽 뒤에 감췄다. 유진만이 다시 찾을 수 있다. 그 순간 유진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 눈빛은 마치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돌아온 집 다음 날 유나는 결심했다. 옛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엄마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막을 수 없었다. 오래된 집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잡초로 뒤덮인 정원, 깨진 유리창, 문짝은 녹슬어 있었다. 유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 무너진 천장,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유진. 유진은 벽 하나 앞에서 멈췄다. 그 벽은 낡았지만 이상하게 깨끗해 보였다. 너무 의도적으로 덧칠된 듯했다. 유나는 벽을 두드려 봤다. 텅텅. 무언가 비어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작은 망치로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먼지가 날리고 오래된 벽돌 조각이 떨어졌다. 그 틈 사이에서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다. 유나의 손이 떨렸다. 상자를 여는 순간 냄새가 확 퍼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세 사람. 하지만 이번엔 가운데 인물이 명확했다. 유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던 누군가, 자신의 언니처럼 보이는 아이. 난 외동딸이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유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유진이 으르렁거리며 그림자가 움직이는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벽 틈에서 나온 작은 쪽지가 사진 아래 깔려 있었다. 이 아이는 진실을 보았고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유진은 잊지 않았다. 그림자,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유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듯 사라졌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5해 전, 집이 떠들썩했던 그날, 이사 전날 밤, 지워진 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싸움, 그리고 무너진 벽, 울부짖는 유진, 그리고 엄마의 눈에 뜨인 공포.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 우린 그냥 이사하는 거야.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언니를 뒤에서 들려오는 유진의 짖는 소리. 그건 경고였다. 집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살아 있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벽 틈에서 꺼낸 사진은 아직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진 속 자신이 잊고 살았던 언니.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가 그날 밤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강제된 망각이었다. 그리고 유진. 이 모든 기억을 묻어둔 유일한 목격자. 하지만 이제 유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했다. 유진이 앞장서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2층, 복도 끝방. 한때 언니의 방이었던 그곳. 문은 오래전에 잠긴 채였지만 유진은 거침없이 발로 찼다. 쿵!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어둠이 유나를 삼켰다. 방 안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가운데는 깨끗하게 정리된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듯한 기운.
그리고 책상 위 낡은 일기장 하나. 유나의 손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 어린아이의 필체. 나는 유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날의 일은 모두 사라진 듯하다. 유진만이 나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 유진도 곧 나를 잊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집에 남는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이 집에 숨어 있었다. 아니면 잊혀진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일까? 그 순간 끼익! 방문이 저절로 닫혔다. 유나는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유진도 방 안에 있었다. 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거울이 뿌옇게 변하더니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쳤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녀. 하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거울 너머에서 입이 열렸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직접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했다. 왜 나를 잊었어? 왜 나를 밀었어?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유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막혔다. 그러다 거울이 갑자기 깨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진이 그녀 위로 몸을 던지며 보호했다. 조용해진 방 안. 다시 거울을 보니 실루엣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엔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새겨졌다. 기억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망각은 벌이 된다.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것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집으로 오지 않았다.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딸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다. 너 기억났구나. 그녀의 말은 진실을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렸다. 엄마, 나한테 언니 있었지?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날 우리는 널 지키기 위해 선택했어. 그 아이는 너무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애는 우리와 다르게 태어났어. 감정을 너무 깊게 느끼는 아이였지. 때로는 사람들 마음까지 읽어버릴 정도로. 유나는 믿을 수 없었다. 초능력 같은 거야? 엄마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거야. 하지만 넌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를 붙잡았어. 그리고 그날 밤 뭔가 무너졌어. 유진은요? 그 아이 곁에 늘 유진이 있었지. 네 아빠가 말했어. 걔는 보통의 감각 이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다고. 그때 유진이 현관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깊고 낮게 마치 경고하듯. 유나는 거실 창밖을 봤다. 그림자 하나. 집 밖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 유나 자신과 똑같은 형체. 그러나 얼굴은 텅 빈 구멍처럼 보이지 않는 채로. 유나는 창밖에 선 자신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 하지만 유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이었다. 엄마, 저거 봐요. 나야. 밖에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아니야, 유나. 그건 남겨진 의식이야. 우리가 떠나며 버린, 그리고 잊은 너의 반쪽. 유진의 경고. 유진은 계속 짖으며 거실과 현관을 오갔다. 마치 유나를 지키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때 개의 눈이 잠깐 붉게 빛났다. 유나는 순간 움찔했다.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을 때 짧은 영상처럼 기억의 단편이 머릿속에 흘러들었다. 비 오는 밤, 낡은 마당, 언니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울타리 너머로 사라졌다. 누군가가 언니의 손을 끌어당기고 너는 여기 남아야 해. 그래야 이 가족은 계속될 수 있어. 목소리는 엄마였다. 진실의 무게. 엄마, 언니를 여기에 가둔 거예요? 유나의 눈은 불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 애는 위험했어. 그녀는 너를 대신해 뭔가를 감수했단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에 휘말려 사는 아이였고, 그날도 그 아이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했던 거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낡은 편지 봉투와 함께 오래된 손목줄이 있었다.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진다. 이게 유진 말고 그 아이 이름이에요? 진다. 너희 언니였던 아이.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돌아온 거야. 아니, 우리를 찾아온 거지. 다시 나타난 그림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유나는 다시 창문 쪽으로 이끌렸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야 했지만 이번엔 바로 창문 유리에 그 실루엣이 비쳐 있었다. 그리고 거울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뚝 하고 기이하게 꺾었다. 유나, 기억나? 우린 하나였어.
넌 나를 밀었고 나는 잊혀졌지. 근데 나 아직도 여기에 있어. 유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창밖의 형체는 그녀를 따라왔다. 유리창을 뚫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뇌 속 깊이 울렸다. 날 받아줘. 그럼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 순간 유진이 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러나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엔 유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몸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의식. 다음 날. 엄마는 유나와 유진을 데리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으로 향했다. 거기엔 오래된 절터의 흔적만 남은 장소가 있었다. 여기서 널 보호할 수 있는 의식을 준비할 거야. 엄마는 낡은 상자를 꺼내고 그 안엔 오래된 부적들과 낡은 종이, 핏빛 먹이 묻은 붓이 있었다. 내가 그녀와 완전히 마주하기 전 넌 자신의 기억을 회복해야 해. 그게 열쇠야. 진다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그 애는 단지 존재하고 싶을 뿐이야. 유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저 할게요.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잊혀졌다면 내가 기억해 줄 거예요. 그리고 데려올 거예요. 낡은 절터 한가운데 엄마는 불을 피우고 오래된 종이 부적을 태웠다. 바람은 잦아들고 공기는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의식을 시작하면 네 안의 문이 열릴 거야. 너는 기억 속에서 방황하게 될 거고 그곳에서 진다를 마주칠 수 있어. 그럼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그건 네가 준비됐는지에 달렸어. 엄마는 유진을 유나 곁에 앉혔다. 걔는 네 감정을 지켜줄 거야. 진다가 널 삼키지 않도록 말이야. 의식의 시작, 불꽃이 피어오르고 엄마는 붓으로 유나의 이마에 붉은 글자를 그렸다. 그 순간 쿵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눈앞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흔들리고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리고 유나는 깜깜한 공간 속에 떨어졌다. 빛 하나 없는 기억의 저편. 유나, 잃어버린 기억. 유나, 기억해봐. 그날 마지막으로 진다를 본 날.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이사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 짖고 있었고 진다는 문턱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 빨리 와. 유나야, 너는 가야 해. 왜 같이 가야지. 내가 여기 남아야 가족이 무사할 수 있어. 그 순간 어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한 명을 남기면 저주는 끝난다고 했어. 진다는 감정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 그 애가 희생하면 나머진 살 수 있어. 엄마. 엄마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내가 만든 기억일 거야. 하지만 진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유나야, 너는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넌 나를 잊고 싶었지. 이제 나를 마주해. 그리고 결정해. 함께 할지 아니면 다시 나를 남길지. 진다의 등장 어둠이 갈라지듯 갈라지며 진다가 나타났다. 유나와 꼭 닮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깊고 슬펐다. 너도 나였고 나도 너였어. 나는 내 안의 감정이었고 넌 내 안의 희망이었어. 그럼 왜 그렇게 사라졌어? 넌 나를 떠밀었잖아. 그건 엄마는 선택했을 뿐이야. 그러나 결정은 네 마음속에서 내려졌어. 넌 나를 잊기로 했고 나는 남아야 했어. 진다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우린 다시 만났어. 나는 돌아가고 싶어. 유진이 나를 기억해줬잖아. 진실과 용서. 유나는 진다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 그 따뜻함, 그 익숙한 감촉. 네가 아팠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아. 진다는 미소 지었다. 넌 날 잊었지만 나는 널 잊지 않았어. 그 순간 공간이 흔들리며 유나는 정신을 차렸다. 돌아온 현실 불은 꺼져 있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안았다. 너 진다를 만났니? 응. 그리고 우린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때 유진이 조용히 유나에게 다가와 앞발을 그녀의 무릎에 올렸다. 그녀는 알았다. 유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잃어버린 기억도 진다가 남긴 감정도 의식이 끝난 다음 날 집 앞에 이상한 봉투가 도착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로 되어 있었고 붉은 왁스로 봉해져 있었다.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유나 앞으로 기억의 대가. 이건 뭐야? 유나는 봉투를 들고 엄마에게 가져갔다. 엄마는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래된 계약. 엄마는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너희가 어릴 적 우린 한 할머니를 만났었지.
그 사람은 진다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봤어. 이 아이는 평범한 개가 아니다라고. 진다는 특별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할머니는 이 가족은 너무 많은 감정을 품고 있다며 하나를 선택해야 저주가 멈춘다고 했어. 그래서 진다를 난 널 지키고 싶었어. 네가 울며 떼쓰던 그날 밤 진다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어. 봉투 속의 사진. 유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어린 유나, 진다, 유진, 그리고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은 기억에 어렴풋이 있었다. 그 뒤엔 손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 진다는 돌아왔고 선택은 다시 너에게 돌아왔다. 한 생명을 되찾았으니 다른 생명을 잃을 준비는 되었나?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엄마는 덜덜 떨며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진다가 어릴 때 들으며 잠들던 자장가. 안녕하세요, 유나양. 낯선 방문자. 그날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사진 속에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나양. 많이 컸네요. 누구세요? 진다의 계약자입니다. 그의 눈은 깊고 검었다. 하지만 공포보다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다. 진다는 인간의 감정을 너무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경계선에 서게 되었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짐승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너와 너무 닮았거든요. 선택의 순간 남자는 유진을 바라봤다. 진다는 돌아오면서 대가를 남겼어요. 이 집에 있는 누군가의 생명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매일 너는 악몽을 꾸고 집안의 거울은 금이 가고 벽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멈추는 걸까요?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사실이었다. 선택은 다시 너에게 달렸어요, 유나 양. 진다를 완전히 되찾으려면 대신 누군가의 시간을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라니 누구의 시간을?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 개, 유진. 유진, 흔들리는 감정. 아니요, 유진은 우리 가족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진다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기억에서, 마음에서, 지금처럼 말이죠. 아직도 진다의 눈색이 떠오르나요? 유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진다의 눈동자, 처음엔 맑은 밤하늘 같았는데 요즘은 자꾸 흐릿해지고 있었다. 유진을 잃으면 진다는 완전히 돌아오고 진다를 잃으면 유진은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둘은 함께할 수 없어. 선택의 전야 남자는 명함 하나를 내려두고 떠났다. 고요한 자정. 대문을 열면 선택은 이루어집니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진다와 유진을 번갈아 바라봤다. 진다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유진은 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나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러나 시계는 천천히 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켰을 때 집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이 감돌고 유나는 손에 남자의 명함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고요한 자정. 대문을 열면 선택은 이루어집니다.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더 강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진다는 침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유진은 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났다. 둘 다 가족이야.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 그러나 시계가 자정을 울리기 시작했다. 땡, 땡, 땡. 문이 열린 순간 12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대문이 스르르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사진 속의 남자. 그는 말없이 거실 중앙에 섰다. 결정은 되었나요, 유나 양? 아직 아니에요. 그럼 선택을 도와주도록 하죠. 그가 손을 들자 천장이 사라지고 거실 전체가 어두운 숲으로 바뀌었다.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긴 어디예요? 기억의 경계. 이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의 숲 나무들 사이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린 유나. 그녀는 진다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진다,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리고 그 앞엔 어린 유나의 손을 놓고 뒤돌아서는 엄마가 보였다. 우리 딸, 미안해. 너를 지키려면. 그 순간 진다가 목줄에 묶인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건 아니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진의 진짜 정체.
그 순간 유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붉게 빛났고 몸은 점점 그림자로 변해갔다. 유나, 도망쳐! 유진, 난 너를 위해 만들어진 기억이야. 뭐라고? 네가 진다를 잊었을 때 너의 마음은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어. 그때 누군가 기억을 채워줄 존재를 심었지. 설마 넌 그래, 난 사람이 아니야. 너의 기억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야. 진다의 결정. 그 순간 진다가 나무 사이에서 달려왔다. 더 이상 개처럼 걷지 않았다. 그 눈엔 인간의 감정이 서려 있었고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렸다. 유나, 이젠 됐어. 진다. 넌 나를 기억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 아이, 유진은 너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 아이가 사라질 때가 되면 너는 진짜를 마주할 수 있어. 유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진다도, 유진도 모두 소중했다. 유나의 선택. 나는 내 마음의 왜곡 위에 누군가를 쌓고 싶지 않아. 진짜와 거짓을 나누기보다는 모두를 끌어안을래. 남자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인간의 감정이란 참 어리석군요. 그러나 진다와 유진은 동시에 말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야. 순간 숲이 산산조각 나며 유나의 눈앞에 현실이 돌아왔다. 모든 게 조용해졌고 남자는 사라졌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껴안았다. 진다, 유진, 너희는 진짜야. 나의 가족이야.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유나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진다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고 유진은 벽에 기대어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전날 밤의 일은 꿈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손에 남은 감촉, 가슴 속의 울림은 선명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라진 그림자. 유진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해갔다. 예전처럼 장난을 치지 않았고 눈빛엔 이상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진, 괜찮아? 유나는 묻곤 했다. 그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괜찮으니까. 어느 날 아침 유진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사라졌다. 유나, 진다를 부탁해. 나는 너의 슬픔이 만든 사람이었지만 너의 용기가 나를 진짜로 만들어줬어. 이젠 내 길을 찾으러 갈게.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 진심으로 고마웠어. 아, 진다의 기억. 진다는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산책할 때면 늘 그녀가 좋아하던 길로 향했고 밤마다 현관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유나는 진다의 목줄 안쪽에서 작은 동그란 펜던트를 발견했다. 그 안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유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직 어린 진다가 있었다. 넌 우리 가족이었어. 계속 영원히. 유나는 펜던트를 가슴에 품었다. 유나는 그래요. 시장으로 다시 몇 달 뒤 유나는 진다와 함께 다시 그 시장을 찾았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노파가 그녀를 보며 살짝 웃었다. 강아지,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운명은 때로 길을 잃지만 찾아올 줄도 알지. 마지막 장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지고 붉은 노을이 거리를 물들였다. 유나는 진다를 안고 속삭였다. 우린 널 잃었지만 널 다시 찾은 게 아니라 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온 거야. 진다는 고개를 들고 작은 소리로 한번 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대답 같았다. 응, 맞아. 그 순간 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였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끝, The end.